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미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제 문장의 기초 중에서도 문장의 구성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보는 이제 개념 강의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의 이제 구성 중에서도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영어 문장은요, 이제 문장의 성분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4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입니다.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4가지 요소가 어떻게 조합이 되냐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영어에서는 총 몇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냐면 바로 5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문장의 5가지 형식, 5형식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우리가 미리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합시다. 자, 1형식부터 5형식을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1형식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1형식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랑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우리가 1형식 문장, 1형식 문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의 문장은요, 기본적으로 주어랑 동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랑 동사는 가장 기본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다음에 이제 2형식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2형식도 마찬가지로 기본 뼈대,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보어가 등장합니다. 자, 보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보충 설명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충 설명하는 말을 보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이 형식에서는요, 이 보어가 무엇을 보충 설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어를 보충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어를, 이 형식의 보어를 뭐라고 하냐면 주격 보어라고 얘기합니다. 주격 보어. 주어를 보충 설명해요. 자, 예를 들면은 뭐 he is happy. he is happy. 조금 이따 우리가 예문을 좀 더 볼 텐데요. 자, 이 문장은요, 대표적인 이제 이 형식 문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he가 주어가 되는 거고, is가 동사가 되는 거고, happy가 바로 he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그의 이제 감정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죠. 주격 보어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오케이. 자, 가볼게요. 자, 네, 이제 3형식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3형식은 주어 동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기본 뼈대예요. 문장의 기본 뼈대가 바로 주어 동사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목적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네, 4형식 바로 갈게요. 자, 4형식은요. 주어 동사 나오고 4형식 그리고 목적어가 2개가 등장합니다. 자, 목적어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게 이제 4형식 문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합니다. 간접 목적어. 이제 뒤에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간접 목적어는 자, 색깔 펜 다른 걸로 해볼게요.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고 자, 그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무엇무엇을 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사형식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져요. 누구누구에 무엇무엇을 주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식 동사, 그러니까 어떤 동사가 자기 뒤에 간목, 진목을 데리고 오면 이제 우리가 사형식 동사라고 하는 거잖아. 또 예를 들면은 어떤 동사가 자기 뒤에 주격 보어를 데리고 오면 이형식 동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형식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데리고 오는 동사를 우리가 이 사형식 동사를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수요 동사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사형식 동사라고 하기보다는 수요 동사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라는 게 결국 수여하다, 뭐 상을 수여하다라고 했을 때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사형식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아, 수요 동사는 사형식 동사구나. 자기 뒤에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를 데리고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형식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5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고 얘도 이제 보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뭐를 보충 설명하는 말? 자, 바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이제 말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합니다. 목적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형식에서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서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했잖아. 5형식에서는 이 목적어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말인 목적격 보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어떻게 얘네들이 조합이 되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문장의 형식이 5가지로 나눠지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보면은요, 이렇게 문장의 형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얼핏 봤을 때는 문장이 되게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 아무리 길어봤자 이 4개잖아, 4개. 그렇잖아, 그치? 아무리 길어봤자 4개잖아, 그치? 근데 왜 우리가 진짜 만나는 문장들은 훨씬 더 길까요? 훨씬 더 복잡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각각의 무엇이 붙을 수가 있냐면 수식어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식어구는요, 문장 성분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식어는 괄호를 쳐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수식어가 많게 되면 일형식일 수도 있어요. 주어랑 동사만 있고 다른 거는 다 수식어구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복잡하게 하는 거는 사실 수식어구거든요. 수식어구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문장의 성분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문장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수식어구고, 우리 여러분이 이제 수능을 보거나 아니면 교과서에서 문장들을 보게 되면은 수식어구가 마구마구 붙어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게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식어구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수식어구에 집중해서 오늘 볼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오늘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수식어구. 특히 수식어구 중에서도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거냐면은 형용사적 수식어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문장을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주어랑 동사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주어랑 동사를 파악하게 되면은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요, 그 문장의 해석의 80%는 먹고 들어갑니다. 주어랑 동사를 잘 해석하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수식어구가 이제 뭐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보어에 붙을 수가 있는데 특히 주어에 수식어구가 많이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 주어가 보통 문장 맨 앞에 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머리가 막 커져버려. 그러면 여러분이 주어를 파악하는 게 어려워지게 되고 막바로 동사도 어렵거든요. 동사도 파악하는 게. 그래서 주어에 붙을 수 있는 거, 주어를 이제 복잡하게 하는 수식어구가 대표적인 게 형용사적 수식어구거든요. 그래서 형용사적 수식어구에 대해서 선생님 좀 정리를 해줘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래서 주어랑 동사를 파악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좀 흰색 창에다가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형용사적 수식어구. 이거는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제 필기하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해요. 자, 형용사적 수식어구는요. 형용사잖아, 형용사. 형용사의 대표적인 역할이 뭐죠? 뭐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명사를 이제 수식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이 명사라는 거는 문장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명사. 명사는 어디 자리에 올 수가 있냐면은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 빼고 다 이제 올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문장의 성분 중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바로 명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이 명사를 수식하잖아. 그치?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명사를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앞뒤로 마구마구 수식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 명사의 묶음에 이제 명사 묶음이 점점 더 복잡해지게 되고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길어진 명사 묶음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야?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보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특히 이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 주어가 길어지면서 여러분이 해석을 어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용사적 수식어구를 내가 지금 잡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형용사적 수식어구.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형용사 묶음. 형용사 이제 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 형용사란 단어 예를 들면 뭐 smart, 간단한 것부터 할게요. A smart girl 이라고 했을 때 이 smart는 형용사죠. 형용사가 뭐예요? 형용사. 영어에서 형용사는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거나 무엇의라고 끝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말로 어떤 단어가 있을 때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거나 무엇의라고 끝나게 되면 영어에서 이제 형용사잖아. 그치? smart 하면 똑똑한이잖아. 똑똑한. 그치?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지. 형용사죠. 그쵸? 얘가 이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쵸? 그래서 보면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구나.
아, 이 형용사 때문에 그걸 혼자만 올 수 있는데 복잡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왜냐면 형용사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잖아. 자, 그다음 이제 형용사가 이렇게 혼자 나올 때는 이제 명사 앞에서 수식에 들어가지만은 형용사가 뭔가 자기 뒤에 뭔가를 데리고 오잖아? 그럼 명사 뒤에서 수식에 들어가요. 뭐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이제 보름달이라고 했을 때 full moon이라고 하죠. full moon. full moon. 봐봐. 그랬을 때 그 보름달, the full moon이라고 했을 때 자, 이 full 가득 찬이죠. 형용사죠. 혼자 왔기 때문에 문 앞에서 수식에 들어갑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a basket.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길어지면 뒤로 보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full of flowers.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full이 혼자 오지 않았어. 얘랑 비교해보세요. the full moon 같은 게 full이 혼자 왔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문 앞에서 수식에 들어갑니다. 달.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full이 of flowers로 해서 뭔가를 데리고 왔어. 그치? 길어졌지. 그냥 가득 찬이 아니고 꽃으로 가득 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길어졌기 때문에 basket 명사 뒤에서 수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용사 묶음이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형용사 묶음이 명사 수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잡고 가지고. 자,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이 있냐면 여기로 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뭐 첫 번째 형용사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형용사. 형용사죠, 수식어고 지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명구가 있어요. 자, 전명구는 뭐냐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얘기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는 보통 자기 혼자 오지 않죠. 뒤에 명사를 데리고 오는데 그래서 얘가 한 묶음이 돼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전명구.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이면 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글자 따서 전명구라고 합니다. 이 전명구도 대표적인 이제 형용사적 수식어구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럼 뭐를 뭐를 수식한다라는 거야? 명사를 이제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the rules of society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 표현을 봐봐요. of가 뭐예요? 전치사죠. 그쵸? society가 뭐죠? 사회라는 명사예요. 그쵸? 얘 전명구네. 이 전명구의 역할이 지금 뭐예요? 앞에 있는 the rules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사회의 규칙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rules만 나왔으면 간단했을 텐데 전명구가 붙게 됨으로써 지금 명사 묶음이 좀 더 길어지게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항상 잡고 가야 되는 거는 얘는 결국에 한 묶음이 돼서 무슨 역할하는 거야? 문장에서 무슨 역할하는 거니? 명사 역할하는 거죠. 그쵸? 명사 역할에서 어디 자리에 올 거예요? 얘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겁니다. 특히 이제 주어 자리에 오게 됐을 때 복잡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여러분? 오케이,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전명구.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봅시다. 세 번째로 이제 무엇이냐면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사실 투부정사는 역할이 다양하죠.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도 하고 그래서 명사 역할하면 명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하고 자, 부사 역할도 하죠. 그랬을 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형용사적 역할도 해서 뭐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서 수식에 들어가. 항상 이거 기억해요. 영어에서는 길면 뒤로 뺍니다. 그래서 지금 전명구 같은 경우에 단어 두 개죠. 그쵸? 그래서 뒤에서 수식에 들어가는 거야. The rules of society. 얘가 뒤에서 수식에 들어가는 거야.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야.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 그치? 단어 두 개 이상 돼버리잖아요. 길어졌다 생각해서 뒤에서, 명사 뒤에서 수식에 들어가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방법이라고 했을 때 the way라고 표현해주면 되죠. 근데 그냥 방법이 아니야. 자, 그 문제를 풀 방법. To solve the problem. 이렇게 됐다 해보죠. 그랬을 때 자, 이 the way라는 명사를 지금 뭐가 수식에 들어가고 있죠? To solve the
to solve the problem이라는 죄송해요 여러분. 네, 너무 흥분해가지고 네, 이해해주세요. 네, 다시 잘 해볼게요 발음. 자, to solve the problem이라는 지금 투부정사 얘가 투부정사죠. 투부정사가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해서 앞에 있는 the way를 수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명사 쪽으로 쳐가지고 해석해주면 돼요. 해석은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이해됐나요 여러분? 투부정사 형용사정용법 명사를 수식하죠. 항상 기억해야 돼. 얘가 결국에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얘가 한 묶음이 돼서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에서 어디 자리에 온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온다라는 걸 항상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뭐 예를 들면은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I know, 나는 알아. I know the way to solve the problem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 문제를 풀 방법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지. I know the way, 나는 그 방법을 알아라고 하면은 훨씬 더 간단하지만은 어때요? 문장의 이제 의미는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way 뒤에 이런 식으로 붙게 되면서 문장의 길이가 자꾸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분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얘들 다 형용사적 수식어구예요. 형용사적 수식어구. 사실 오늘은 강의하는 것 중에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가더라도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한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자, 분사는요, 이제 여러분 두 가지가 있죠. 현재 분사가 있고 우리가 이제 분사도 사실 개념 강의가 있을 건데 여기서는 이제 좀 해석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제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죠.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되고 과거 분사는 뭐뭐 된 또는 뭐뭐 당한 이라고 해석이 되죠. 수동의 의미를 가져서. 그쵸? 그래서 얘도 명사를 수식에 들어간 역할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수영하는 남자애라고 했을 때 swimming boy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죠. 그랬을 때 이 swimming은 현재 분사잖아. 그치? 그래서 boy라는 명사를 수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하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랬을 때죠. 그래서 수영하고 있는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수식에 들어갈 때 현재 분사가, 그러니까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지 혼자 오면 짧기 때문에 앞에서 수식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가 뒤에 뭔가 데리고 오면 길어지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에 들어가.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수영하는 게 아니고 뭐 그 풀 안에서 수영하고 있다 했을 때 a boy swimming in the poo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네, 네, 보이네요. 자, 그랬을 때 swimming in the pool이 지금 앞에 있는 a boy를 수식에 들어가는 거야.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남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보면은 in the pool이라고 해서 뭔가 붙었지? 길어져 버렸어. 영어에서 길면은 뒤로 뺀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boy 뒤에서 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도 지금 보면은 보이만 혼자 왔으면 얼마나 간단해. 근데 뭔가 앞뒤로 붙게 됐지. 그게 바로 분사인데 얘네들이 이제 붙게 됨으로 형용사수 수식어고요. 붙게 됨으로 해서 명사의 이제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거죠. 항상 그거는 기억해야 돼. 얘네가 결국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 했을 때 얘네가 한 묶음이 돼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에서 어디 자리에 올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고요. 자, 다시 이제 과거 분사로 가봅시다.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져요. 뭐뭐 된, 뭐뭐 당한. 뭐 예를 들면 깨진 창문. A broken window.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창문은 지가 깰 수 있어요? 지가 막 깨? 아니잖아요. 깨지는 겁니다. 그쵸? 창문은 깨지는 거야, 여러분. 지가 깰 수 없어. 이 애니메이션이 아니야.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랑 윈도우의 관계를 살펴보면 수동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분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깨진 창문 이렇게 되는 거죠. 깨진. 얘도 뒤에 뭔가 붙게 되면 브로큰이 뒤로 갑니다. 예를 들면 뭐 그에 의해서 깨진 창문이 했을 때 window broken by him 뭐 이렇게 되면은 by 힘이 붙어서 길어지게 되죠. 그럼 뒤에서 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네 번째. 선생님 도대체 몇 번째까지 있나요? 5번째까지 있습니다. 네, 거의 끝났어요. 5번째는 뭐냐면 이거 지울게요. 이 부분은. 다섯 번째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라고 하지 말고 관계사라고 합시다. 관계사.
이제 관계사 알죠, 여러분? 특히 이제 여러분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 이제 사실 가장 끝판왕이라고 했죠. 문장을 되게 복잡하게 하는, 즉 이 명사를 복잡하게 하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 앞뒤로 문장이 수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앞뒤로가 아니고 뒤로, 문장 기니까. 명사 뒤로 이제 문장이 수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말도 이런 경우 참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예를 들면은 그냥 강아지가 아니고 꼬리가 짧은 강아지. 그랬을 때 꼬리가 짧다라는 문장이 강아지라는 명사로 수식에 들어가는 거잖아. 괜찮죠, 여러분? 그쵸? 자, 이랬을 때 이제 영어에서도 문장이 명사를 수식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랬을 때 애들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그래서 이제 관계사가 이제 명사를 수식에 들어감으로 해서 얘도 이제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되는 거고 이랬을 때 문장이 복잡해지게 되죠. 왜냐면 명사가 복잡해지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것만 볼게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a dog 해보자. a dog. 그 강아지 하자. the dog. which has short 뭘 가지고 있다고 아까 전에 뭐였지? 꼬리? 꼬리 이렇게 봅시다. 오케이? 그랬을 때 봐봐. 강아지인데 어떤 강아지야? 어를 붙여야 되는데. 자, 짧은 꼬리를 가진 강아지지. 그치? 그랬을 때 여기서 바로 짧은 꼬리를 가지다란 문장이 앞에 있는 강아지를 수식에 들어가는 거잖아. 관계 대명사 절이 이제 형용사적 수식어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묶음이 돼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디 자리에 나오는 거야? 주어, 목적어, 보어. 뭐 주어 자리에 나온다면 The dog which has a short tail is cute. 얘 귀여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용사적 수식어를 정리했어요. 이 관계사는요. 이제 조금 있다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관계사가 나왔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선생님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를 어쨌든지 간에 형용사적 수식어구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명사가 복잡해지고 얘네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수식어 나오죠. 이제는 뭐 선생님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걸 따로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문장의 주요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부연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생략해도 문법적 오류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건 왜 그러냐면 얘가 문장의 어떤 문장 성분, 문장의 어떤 요소, 뭐 주어라든지 목적어, 뭐 동사, 보어의 역할은 그러니까 보어의 어떤 주된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문장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얘네 역할은 뭐냐?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얘네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전치사구 뭐 나오죠? 이거 선생님이 이제 전명구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뭐 이제 형용사절 이거 뭐예요?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거잖아. 관계대명사가 지금 앞에 있는 a kid를 수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냥 I saved a kid 하러 가면 얼마나 편해. 나는 애를 구했어. 근데 그 애가 누군지 내가 막 설명하고 싶잖아. 막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그의 어떤 생명이 위험에 처했던 애기를 구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수식에 들어가서 a kid가 복잡해지게 된 거야, 여러분. 되게 좋지 않아? 네, 형용사적 수식어고 여러분 꼭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문장을 보는 어떤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정리해 준 거 꼭 잘 필기도 해주시고 선생님이 좀 필기를 지금 좀 더럽게 했지만 네, 알고 있어요. 더럽게 필기를 한지 여러분 잘 보고서 이제 해주세요. 알겠죠? 네, 선생님이 전자칠판을 많이 쓰지를 않아가지고 항상 블랙보드만 써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거를 보려면 전자칠판이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네, 문장의 오형식이 등장합니다. 문장의 오형식 빨간색 바꿔야지. 자, 문장의 오형식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하긴 했어요. 그쵸? 자, 아까 전에 문장의 구성 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어떻게 조합이 되냐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나뉘어지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 뼈대가 1형식, 주어랑 동사로 구성이 된 거. 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너무 쉽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식은 사실 문장의 형식은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그쵸?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 동사, 주격 보여서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이거 배웠을까? 감각동사.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로서 감각동사가 있습니다.
선생님 감각동사가 뭐죠? 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다 날려버리고 왔어요. 라는 친구를 위해서 설명하면 뭐 look이라든지 feel, 뭐 smell, 뭐 taste, sound.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학교 내용이 어차피 기본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을 쌓는 거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나오게 됐을 때는 얘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격 보어가 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얘네 뒤에 이제 해석을 했을 때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면 어떤 충동이 강하게 들죠? 어머 나 부사를 써야겠다라는 그런 강한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은 여기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뭐뭐 하게라고 해석되면 부사를 쓰는 게 일반적으로 맞죠. 하지만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더라도 주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부사가 들어갈 수 없어. 부사는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장 성분으로서 역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보어 자리에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더라도 부사를 쓰면 안 되고 우리는 형용사를 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는 이제 뭐 행복하게 보인다 했을 때 he looks happily 행복하게 해서 happily 쓰면 안 돼. 왜 happy라고 써야 돼? 왜냐 뭐 때문에? 이 look 때문에 그런 거예요. look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어 자리야. 그래서 우리가 부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형식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었고 3형식하고 4형식은 뭐 지금에서야 선생님이 뭐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니지만은 설명하진 않을 거지만 3형식과 4형식, 4형식 이제 수요 동사라고 많이 얘기한다 했죠.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냐면 얘도 1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4형식 문형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왔어요. 막 얘랑 바꿔가지고 기억나요, 여러분? 막 we sent a postcard 뭐 to him 이런 식으로 전치사 to, for, of 중에 하나 넣고 이랬던 거. 얘들 항상 묶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왔죠. 네, 하트예요.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고 특히 이제 4형식은 좀 해석을 여러분 잘 해주세요. 네. 뭐 이제 여러분이 뭐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게 시험 문제 뭐 나오진 않겠지만 이제 1학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해석을 집중하세요. 4형식이 나왔을 때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4형식은 기본적으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봐봐. 우리는 보내줬다 그에게 엽서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에 집중해 주시면 되고 뭐 3형식은 해석은 어려울 건 없죠. 근데 보통 을를로 해석이 되죠. 목적어는. 그래서 에이미는 그녀의 선생님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5형식은 이제 좀 시험에 나올 포인트가 많죠. 이제 수능하고도 연결되는 부분, 어법 문제 풀 때, 그쵸? 어법 문제 풀 때 수능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고. 근데 5형식 같은 경우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건데, 그래서 맛만 조금 봐볼게요. 뭐가 있냐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정말 다양하게 많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일단은 뭐 명사랑 형용사 기본적으로 오죠. 보어 자리에 명사랑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 분사 올 수가 있습니다. PP 형태. 언제?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주어 동사로 놓고 봤을 때 얘들의 관계가 수동의 의미를 가지면은 과거 분사 써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I had my car 뭐 fix에 알맞은 형태를 쓰라고 했을 때 이 fix랑 my car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거든요. fix는 고치다잖아. 내 차가 막 자기를 수리해요? 아니죠. 관계를 살펴보면 내 차는 고쳐지는 거죠. 수동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fixed를 써줘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들 관계가 이제 능동일 때는 여기에 뭐 사역동사가 오냐, 뭐 지각동사가 오냐, 뭐 ask, 뭐 allow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건 뭐 투부정사 와야 되고 사역동사 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 뭐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 ing 둘 다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5형식의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그쵸? 이런 부분은 근데 쌤이랑 이제 나중에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알겠죠? 저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조금 쉬운 것만 남았어요. 이제 좀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요. 문장의 이제 구성 요소, 뭐 단어가 있고, 뭐 단어는 이거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거는 품사 얘기하는 거야, 품사. 내가 얘기했죠. 단어는요. 얘기 안 했지. 자, 여러분, 단어는요. 이제 어떤 역할 하냐에 따라서 비슷한 역할끼리 모아놓은 거 이제 품사라고 하고 영어에는 총 8가지 품사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품사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명사, 대명사 뭐 비슷한 역할하고 동사, 형용사, 이제 부사,
그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빼고 다 아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감탄사 빼고 뭐 감탄사 뭐 예, 막 이런 건데 뭐 그건 굳이 알 필요 없잖아, 그쵸? 시험에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구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가 있고 절이 있어요. 구는 뭐냐면은 단어가 2개 이상 모이면 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절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2개 이상 모였는데 얘네의 관계가 주어 동사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절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원밀하게 파고들면 다르지만은 절은 이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면 다르지만은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구가 있죠. 네. 주어 동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는 이제 주어 동사의 관계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야. 주어 동사 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건 이제 절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명사구가 있고요. 명사구는 단어가 2개 이상 모였는데 명사 역할하는 거야. 이걸 이제 명사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명사구는 명사 역할하는 거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겠죠. 그쵸?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명사 묶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도 있을 거고, 동명사, 그다음에 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용사구는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부사구는 뭐 문장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명사를 제한 나머지 것들을 수식하죠.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이제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이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혹시나 이거를 보고서 막 명사구는 뭐지, 형용사구는 뭐지, 막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절은 이제 주어 동사를 가지고, 이거 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보고 말 갈게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까 그것보다도 안 중요해. 뭐 독립절은 그냥 하나로 돼 있는 거. 대등절은 이제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는 거. 등위 접속사는 이제 동등한 무게로 연결되면 이제 연결시키면 등위, 접속사의 역할이 뭐죠, 여러분? 접속사는 무엇인가를 연결시켜주는 거, 접속시켜주는 게 이제 접속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에는 대표적으로 and, but, or, so가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칠판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는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왜 이러지? 좀 뭔가 이상하거든요, 지금. 네, 그냥 갈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and, but, or, so 얘가 이제 등위 접속사. 얘네들로 연결되면 이제 대등절이 되는 거고,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네들 제한 나머지 접속사들은 다 종속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속 접속사는 무엇인가를 연결시킬 때 하나는 주인이 되고 하나는 종. 그래서 주종 관계. 하나는 주인이 되고 하나는 종의 관계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는 절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고, 종이 되는 절을 종속된다 해서 종속절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since I have no money, since I have no money, 이 since가 종속 접속사예요. 얘가 이제 종속절이 되는 거고, I can't buy it. 내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난 그걸 살 수 없어. I can't buy it이 이제 주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인과 종의 관계로 연결시키는 거. 이거 그냥 보시면 이거 진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아까 전에 내가 막 장황하게 설명했던 거 있지. 그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개념 강의를 했고요.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확인 문제들을 풀고서요. 확인 문제도 풀고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치사구에 괄호치라 돼 있습니다. 이제 전명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2번, 1번은 돼 있죠. 봐봐. 그러니까 with가 전치사고, 뒤에가 이제 명사고, 얘가 이제 classes 수식에 들어가서 classes의 지금 묶음이 엄청 복잡해지게 됐죠. 얘가 지금 그리고 문장이 어디 자리에 온 거예요? 주어 자리에 온 겁니다. will be가 이제 will be cancelled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2번은 there is a deep cavern on the island를 했습니다. 얘가 이제 동굴이란 뜻이에요. 이 동굴을 deep이라는 형용사가 수식에 들어가고 있고, on the island라는 전명구죠. 전명과 수식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냥 동굴이 아니고 이제 깊은 동굴인데 이제 섬에 있는 깊은 동굴이 있어요. 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얘가 한 묶음이 돼서 명사 역할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3번은 reputation이라는 건 이제 평판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뭐에 대한 평판이라고 했을 때 과학적인 정확성에 대한 평판. 전치사 플러스 명사적 괄호쳐 주시면 되고, 얘가 앞에는 reputation 수식에 들어갑니다. 자, 그에게 이제 뭐를 가져다 줬냐면은 많은 커미션이라는 거는 이제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얘도 그냥 계약이 아니고 from wealthy patrons라고 해서 얘가 또 전명구가 수식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부유한 이제 후원자들로
로부터의 이제 commission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괄호를 2개 쳐야겠네요. 자, despite my injury, despite이 이제 전치사입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즉 나의 뭐에도 불구하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뭐 할 노력이냐면 이제 수영할 노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수영할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석이 돼서 despite my injury에다가 이제 괄호 치시면 됩니다. 자, a friend of mine was sitting in the Miami air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친구인데 어떤 친구죠? 내 친구들 중 한 명이 되겠죠. 그쵸? 여기서 이제 of mine이 전명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mine은 이제 명사인데 대명사죠.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괄호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그리고 이제 전치사구가 나와 있네요. 여기도 이제 괄호 쳐주시면 in,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이제 명사 전치사구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주절과 이제 종속절 구분하는 거. 이건 쉽죠, 여러분? 이제 종속절은 종속 접속사가 있는 이제 절이 종속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when 뒤에 있는 것이 when his father came in이 이제 종속절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주절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어? if, 그쵸? 이 부분이 이제 종속절이 되는 거겠죠, 그쵸?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parking is free, 이제 주차가 무료래요. 여기 when 뒤에 여기 when you present a ticket for admission 이거요. 여기 가로쳐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manage your time 너의 시간을 이제 뭐 manage 해라 관리해라 so that은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너가 이제 중요한 것을 우선 할 수 있다. so that 뒤에가 이제 종속절이 되겠죠. 자, although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종속절이 되겠죠. 종속절이 주절보다 보통 먼저 오면은요. 종속절과 주절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컴마를 찍습니다. 근데 이제 주절이 종속절보다 먼저 오게 되면 컴마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he has red hair although his parents have brown hair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굳이 컴마를 찍을 필요가 없지만은 주절보다 이제 종속절이 먼저 오게 되면 감히 주인보다 종이 먼저 컴마 찍어줘야 돼.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절로 가볼게요. 여기. 자, who go to this school 형용사적 수식어구죠. 얘가 앞에 있는 the student 수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the students의 부피가 커지고 복잡해지게 됐죠. 얘가 이제 주어 자리에 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은 my uncle whom I visit once a month가 이제 whom부터 여기까지가 my uncle 수식에 들어가죠. 그래서 해석하면은 내가 한 달에 한 번 방문했던 내 삼촌은 내 집 근처에 사요. 이런 식으로 동사가 나오지. 주어가 이런 식으로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수식어구 때문에. 자, 네, 3번은 who is called a father of invention 발명의 아버지. 얘가 앞에 있는 토마스 에디슨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architect 하면 이제 건축가입니다. who부터 Eiffel Tower 여기가 이제 건축가를 수식에 들어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the actress that부터 내가 만나길 원했던 여배우 the actress 수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주어 부분 파악하는 거. 2번 갈게요. The bench which my dad just made까지가 앞에 있는 the bench 수식에 들어가죠. 여기까지가 주어. will be sent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3번은 the last person that was in the classroom이 이제 the last person 수식에 들어가고 is가 이제 동사. 얘가 주어,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의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은 Jake 이렇게 되는 거고 throwing things out이 주어, 동명사가 주어 자리였고 on your to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버리는 것은 이제 잠깐만 마음 아플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되게 주어가 길어요. both advertising spending, both A and B죠. A and B spent까지가 took up이 차지하다. 얘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대. 이 주어가. 뭐냐면 이제 광고 비용이죠. advertise spending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이용 시간이 되는 겁니다. consumer time spent 하면은 얘 둘 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가 길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